함수의 활용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첫 번째가 아까 각에 대한 얘기를 했지. 두 번째가 이제 도형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도형. 그래서 활용 부분에 각과 도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데, 도형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부채꼴이 나와요. 부채꼴 키열이라고 할게요. 부채꼴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죠. 부채꼴이라는 게 5의 일부를 떼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가 R이고 여기가 L이고 여기가 세타라고 했을 때 부채꼴에서 알 수 있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호의 길이 L은 R세타라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호의 길이 L은 R세타다. 왜 그러냐면 이거 뭐 5의 1부분이니까 비례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얘를 갖다 떼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거야. 부채꼴이 아니다. 이게 직각삼각형이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어차피 극한의 개념이니까. 이거 떼우면 여기가 평평한 거야. 우리 지금 지구 걸어 다니면서 둥글다 이런 느낌 안 들잖아요. 그죠? 여기서 탄젠트 세타를 취하면 탄젠트 세타는 R분의 L이 돼요. 이제. 그런데 탄젠트 세타 그래프에서 이 각을 갖다 탄젠트 그래프 한번 아까 그린 거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각도를 점점 줄여가지고 이 세타에 가까이 가면 이게 이제 약간 극한 개념이라는 건데 리미트 가까이 가면 이게 뭐하고 닮았냐면 y = x라는 직선과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과 y = 탄젠트 x라는 직선이 각이 작으면 여기가 같아져. 거의 같아져.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걸 배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탄젠트 x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이게 1이 돼요. 1이 돼. 이거 어차피 이렇게 약분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탄젠트 세타라는 게 뭐가 되냐면 세타가 된다는 거야. 각이 작아졌다 이런 개념, 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L은 뭐가 되냐면 이거 두 개 곱한 R세타가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도 된다는가. 전체 넓이 분의 부채꼴의 넓이에 해당하는 개가 비례식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알아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극한 리미트라는 걸 배울 때 또 써먹으니까 이렇게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L은 R세타 이거 알아두면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넓이. 도형에서는 주로 다 넓이죠. 넓이는 2분의 1 RL이 된다는 거야. 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RL이니까 부채꼴 넓이도 2분의 1 RL이라고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고 여기다가 L 대신에 R세타를 넣어주면 2분의 1 R R세타를 넣어주니까 R 제곱 세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지름과 각도가 나올 때 이 공식을 쓰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이 세타 있잖아요. 세타의 단위가 라디안인가. 이제 라디안을 배우고 나면 웬만한 문제는 전부 다 라디안으로 계산해서 넣어줘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에 30도라고 나왔으니까 30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망하는 거 알겠죠? 30도라고 나오면 30도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30도는 뭐가 생각나? 63빌딩, 6분의 파이, 라디안. 그래서 얘를 대입해야 된다. 변환시켜서. 그걸 꼭 명심해. 라디안으로 넣어줘야 된다. 저거 부채꼴에서 저 넓이 구하는 거 알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에서는 호의 길이가 각하고 반지름과의 관계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넓이 구하는 이 공식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니온이라고 할게요. 삼각형에서 일반적인 삼각형 ABC라고 했을 때 여기를 ABC라고 할까? ABC라고 했을 때 C가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C라고 하고 B가 마주보는 변을 B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뭐 A가 마주보는 변은 당연히 A라고 하겠죠. 이랬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S는 2분의 1 BC sin A 이렇게 알아두면 돼. 이걸 세타라고 하면 2분의 1 sin 세타 뭐
그러니까 요 각이 사이각이잖아. 얘랑 얘랑의 사이각. 사이각 사인. 이렇게 머릿속에 알아두면 되겠죠. 사인 법칙. 그래서 2분의 1 BC 사인 세타. 요 사이에 해당하는 각 알아두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왜 이게 나느냐? 굳이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직각을 내려요. 직각을 내리면 요 높이 h를 알아야 되겠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곳이 밑변이 c이고 높이가 h니까. 근데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만들어지면 삼각비가 작동을 해서 사인 세타는 5분의 뭐? b분의 h라고 쓸 수 있죠. b분의 h. 근데 h는 요 두 개 곱하니까 b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죠. b 사인 세타. 그래서 여기에 이거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거의 넓이 s는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 c 곱하기 h인데 이 h 대신에 얘를 넣어주니까 2분의 1 bc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유도가 된 거다라고 기억하면 돼. 그래서 뭐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이거 자체를 외우면 돼. 삼각형에서 넓이 구할 때 이걸로 이용한다. 이거 말고도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엄청 많은데 일단 대표적인 것만 하나 얘기하고 그 다음 따로 정리할게. 그 다음에 디귿. 이제 부채꼴 삼각형 다음에 디귿이 뭐냐면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은 그냥 사각형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려. 사각형. 그랬을 때 사각형은 요 대각선의 길이 얘를 갖다가 A 요 대각선의 길이 얘를 B라고 했을 때 요 사이에 끼어있는 각 이걸 만약 세타라고 한다면 넓이 공식이 똑같아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삼각형은 양변인데 사각형은 대각선 길이다. 이 공식 똑같아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랑 뭐 2분의 1 똑같아요. 단지 이 공식은 어떻게 유도됐느냐 굳이 한다면 여기 이제 세타면 얘가 세타겠지. 이렇게 막곡지각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수직하게 내리면 여기도 이렇게 수직하게 내리고 해서 요게 높이 h가 그림이 좀 이상하다 이거. 다시 그릴게. 요걸 대각선 길이 했을 때 요 각도 이 각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작은 걸 세타라고 하면 여기 막고지각도 이게 세타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직하게 내려 여기를 수직하게 내리면 요 길이는 A가 되고 요 길이가 만약 B가 된다고 했을 때 요걸 밑변으로 하는 이 삼각형 여기서 본다고 하면 이 삼각형 넓이는 S1이라고 하면 2분의 1 A가 밑변이야. 그다음 높이를 모르니까 이게 수직하게 껐을 때 이거를 높이 H라고 한다면 A 곱하기 H가 되겠지. 그럼 H만 찾아주면 되겠지. 그지? 근데 H를 찾으려면 요 각이 세타니까 요 직각삼각형에서 가져와 보면 요분의 요게 사인이잖아. 이런 게 이제 잘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요걸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길쭉하게 직각을 만들고 여기 세타라고 하고 이게 세타고 직각에서 요 꼭지점을 하는 거, 직각에서 꼭지점을 하는 거 이게 H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모르니까 얘가 B니까 이거 B1이라고 나누잖아. 그럼 이쪽이 이제 뭐가 될까? 이게 B2가 되겠지 나중에. B1 얘가 B1.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B1분의 H가 돼. B1분의 H. 그럼 H 대신에 이 두 개 곱하니까 B1 사인 세타. B1 사인 세타. 그럼 H 대신에 여기다 2분의 1 A 하고 이 H 대신에 B1 사인 세타를 넣어주는 거지. 똑같은 식으로 이쪽에서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수직하게 내렸다 치고 요 높이를 H2라고 하면 이게 아까 이걸 H1이라고 해야 되네. 이게 H1. 그러면 요 삼각형도 여기 좀 작은 걸 이렇게 갖고 와서 직각하고 여기 높이가 H2가 되고 여기가 B2가 돼. 그리고 이건 막곡지각이니까 똑같이 이것도 세타야.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를 취하면 B2분의 H2가 돼서 H2 대신에 이거 곱하니까 B2 사인 세타가 돼. 얘를 이거의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를 S2를 2분의 1 윗변을 A 높이를 B2 H2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H2 대신에 이걸 넣어주면 2분의 1 A B2 사인 세타가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변변끼리 더하면 S1하고 S2를 더하겠지? 그럼 얘를 변변끼리 더하면 2분의 1 A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공통으로 있지. 그래서 2분의 1 A 사인 세타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남는 게 B1하고 B2가 남지. 그래서 B1 더하기 B2 이렇게 되지. 근데 B1 더하기 B2가 뭐냐면 B겠지. B. B1 더하기 B2가 B 아니야? B의 길이를 두 개로 쪼갰으니까. 그래서 이게 B가 되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이 공식이 유도된 거란 말이야. 자, 공식 유도하는 거는 선생님하고 지금 처음 이렇게 해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돼. 근데 암기 안 돼.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 공식이 형태가 똑같이 생겼어. 얘도 2분의 1 AB 사인 세타 같은 형태고 얘도 2분의 1 AB 사인 세타 같은 형태. 똑같아. 형태가 똑같은데 변의 길이인 AB가 다르다 이런 거야. 삼각형에서는 얘고 그냥 일반적인 변이고 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각형과 사각형, 그다음 부채꼴, 도형에서의 넓이 구하는 이 공식을 머릿속에 또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세 번째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다 이거. 사인 법칙 하면 A, B, C라는 각이 있는데 여기가 변이 이렇게 있고 자, 각 3개가 있고 변 3개가 있어요. 각 3개와 변 3개를 다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해요. 삼각형의 6가지 요소, 각 3개, 변 3개를 다 구하는 거를 삼각형을 푼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둘러싸고 있는 외접원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이 원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이 원 위에 있으면 이게 외접원이 되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자리라고 정의할게. 이 원이 지금 삼각형보다 더 바깥에서 이렇게 띄어싸고 있으니까 반지름이 좀 크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R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한다? 사인 법칙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데 외접원이란 말 나오고 삼각형 나오면 사인 법칙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사인 법칙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랑 같고 사인 C분의 C랑 같고 이게 2라지아라고 같아. 이게 사인 법칙이다. 암기해야 돼. 자, 이건 또 왜 이런 게 하나 생겼느냐?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제 2라지아 지름인데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한 점 P를 잡아주면 이렇게 그죠? 여기 A고 B고 P인데 여기 직각이 되지 90도. 직각 삼각형에서 여기 A가 마주보는 변을 A라고 했을 때 이 사인 이 각도를 사인 A라고 하면 사인 A는 어떻게 돼요? 2라지아분의 A가 되겠지. 그 다음 P가 마주보는 변을 여기를 B라고 하면 사인 P는 역시 2라지아분의 B가 된다. B변분의 B 이렇게. 그럼 얘랑 자리를 바꾸고 얘랑 자리를 바꾸면 얘는 2라지아는 사인 A분의 A가 나오고 얘도 2라지아는 사인 B분의 B가 나와요. 그럼 2라지아리 같으니까 얘랑도 같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공식이 나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라지알로 갔다. 이게 중요한 거고 사인 법칙의 핵심은 뭐다? 변의 비인 변비, 변의 비 A 대 B 대 C가 뭐하고 같냐면 그냥 각의 비가 아니라는 거야. 사인을 붙여준 각의 비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변의 비가 뭐하고 같다고? 각의 비하고 같다.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알겠죠? 왜 그게 성립하지? A, B, C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어? 이거 곱하면 2라지알 사인 A 대 2라지알 사인 B 대 2라지알 사인 C를 쓸 수 있으니까 이 2라지알을 똑같이 약분시키면 남는 게 사인 A, 사인 B, 사인 C가 나오니까 사인 법칙의 핵심은 변의 비가 각의 비가 아니라 사인 각의 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도, 60도, 90도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변의 비를 구하시오. 30, 60, 90 해가지고 답을 이거 약분도 하기 좋네. 그래가지고 약분해가지고 1, 2, 3, 1대 2대 3이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야. 뭘 붙여야 된다고? 사인을 붙이라는 거야. 사인 30도 대 사인 60도 대 사인 90도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 이거는 2분의 루트 3 그죠? 이거는 사인 90도 1 이렇게 그죠? 2를 곱하면 어떻게 되지? 1 루트 3 2를 곱하면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대 루트 3 대 2가 정답인데 어디 자꾸 1대 2대 3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인 법칙은 뭐 등장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하면 사인 법칙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다음에 변의 비가 사인 각의 비다. 그리고 이거 알아두면 됩니다. 됐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아까 그게 구구단이었다고 치면 이건 뭐냐면 영어로 다 치면 수거야 수거. 여러분들 수거를 좀 알아둬야 되는 거지. 그치? 수거 알아야 돼. 어디서 오는 거지? 내 건가? 뭐가 딩딩 하지 자꾸. 자, 아무튼 그래서 사인 법칙에 대한 거를 하나 했고 이제 네 번째로 하면서 대충 웬만한 거는 건드렸는데 여기서 좀 빠진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있는 거는 문제 풀다 보면 다 됩니다. 네 번째는 코사인 법칙. 이제 마무리됩니다. 코사인 법칙. 글씨가 이제 점점 날아간다. 쓰기 싫어져가지고. 그치?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기억하냐면 이 코사인 법칙의 가장 이름이 알려진 거, 네임드된 거, 따로 이름을 지은 거지. 그게 바로 피타고라스야. 피타고라스 정리가 코사인 법칙의 아버지죠. 그지? 코사인 법칙은 삼각형이 이렇게 A, B, C가 있을 때 여기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코사인 법칙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뭐 이게 어떻게 유도됐는지 지금 여러분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암기하고 활용은 철저하게 암기하기 중요한데 암기를 잘 해두시기 바라고.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A 제곱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지.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경우야. 얘가 스페셜한 경우고 스페셜. SPC. 이게 스페셜한 경우고 얘가 제너럴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SG. 그다음에 스페셜하고 제너럴 이거 얘기할 때 SG 아인슈타인도 스페셜한 거하고 제너럴한 거 했죠.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그지? 선생님은 SG지, MSG라고 하지. 네, 상근이잖아 이런 SG. M은 이제 좀 누구 거지? 어디서 오는? 내 거 아닌 것 같은데? 그지? 어디서 진동이가 오는데? 내 거야? 뭐가 이렇게 진동이 계속 오는 거야? 급한 상황은 아니겠지. 죄송합니다. 무빙으로 해볼게. 자, 그래서 제너럴이고 스페셜 SG M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선생님은 마상건이라고 불리고 싶어가지고 그지? MSG, 메스, 마스. 근데 마산 출신이잖아. 그래서 마산건, 마산을 세운 상건 이렇게. 자,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해둬야 돼. 얘가 넘어가고 나눠주면 이렇게 돼요.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변이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다? 코사인 각을 구할 수 있다. 각을. 변이 주어지면 뭘 구할 수 있다? 각 구할 수 있다. 코사인 법칙은 변 세 변이 주어지면 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 알겠지? 사인 법칙 아까 변의 B가 변비가 사인각의 B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변이 세 변이 주어지면 각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응용된 거 마지막 5번. 그게 뭘까? 변 세 개가 주어지면 또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있지. 그게 헤론 공식이야. 헤론. 히어로에다가 n자 붙이면 아까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쓰죠. 피타고라스. 선생님 아이디 만들 때 많이 쓰는 거 피타. 피가타, 피타. 헤론 공식이라는 건데 헤론은 뭐냐면 넓이를 구할 때 변 세 개가 주어지면 루트에 일단 변 세 개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눌 것 같잖아. 3으로 나누지 않고 2로 나눠요. 그래서 그걸 t값이라고 한 다음에 이게 치환을 한 거거든.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t로 치환된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게 치환을 한 다음에 이 식에다 넣어주면 t 곱하기 t-a, t-b, t-c라는 이 공식에다가 넣어주면 이 t값을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2500년 전에 이 사람이 이걸 생각해냈던 거야. 요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땅을 갖고 있는데 땅이 삼각형 모양이야. 넓이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 세점을 찍고 그냥 길이 딱 재면 이 공식 써가지고 넓이 구해버릴 수 있는 거야. 각이 필요 없는 거지. 파워풀한 건데 한번 우리 연습해보자. 이게 3, 4, 5라는 그 피타고라스의 대표적인 이 도형 넓이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6이라는 거 알잖아. 그죠? 그럼 이걸로 헤론 공식 한번 써먹어보자. 3, 4, 5를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져. 그러면 t값이 나오겠지. t값이 얼마 나오냐면 이게 더하면 12, 2로 나누고 6이 되지. t값 6이야.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보자. 루트에 6 곱하기 6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빼는 거야. 3을 빼면 3, 4를 빼면 2, 5를 빼면 1. 그럼 이게 6이고 이게 6이니까 6의 제곱이니까 6 나오지. 넓이 똑같이 나오죠.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를 해.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오늘 수업한 거야. 선생님 무슨 대본이 있어가 대본대로 수업한 게 아니고 삼각함수의 내 머릿속에 있는 게 기초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삼각함수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라 했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의식의 흐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준 거니까 이 의식에서 벗어나 있는 거는 언급이 안 된 거는 뭔가 중요하지 않을 게 언급이 안 됐겠지. 그지? 근데 물론 문제 풀면서 다 떠오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두라는 거야. 변이 주어지면 각을 구할 수 있고 변이 주어지면 헤론 공식이 뭐다? 변이 주어지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각함수의 기초는 다 끝났어요. 끝났고 오늘 프린터를 두 종류를 준비했는데 먼저 올린 게 기초 관련된 문제고 여기서 좀 더 잘하기를 원하는 학생들 중에 분명히 뭐 삼각함수의 미적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숙제로 하나 더 만들었는데 그건 좀 이따가 갈 때 숙제로 올려줄게요. 그 숙제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만 알려줄게. 보세요. 덧셈 정리라는 게 있어. 이거를 뭐 6번이라고 해도 되겠는데 예전에는 이게 삼각함수 요 뒷면에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는. 근데 일본은 그런 거 없지. 우리나라처럼 안 그래. 다 있어. 덧셈 정리라는 게 있는데 덧셈 정리의 기본이 예를 들면 사인 75도 어떻게 구할 거야? 이게 특수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사인 30도 더하기 45도를 쪼개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게 덧셈 정리 개념이야. 그러면 얘는 사인 30도 곱하기 코사인 45도 코사인 30도 곱하기 사인 45도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건 뭡니까? 이거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습니까? 이거를 외우라는 거야. 덧셈 정리로. 그래서 덧셈 정리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게 어떻게 유도됐는지까지도 알면 좋겠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미적분 수업 본격적으로 할 때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외우기 바래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덧셈 정리에서 여기 딸려가지고 나오는 공식들이 한 열 몇 개가 쭉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다. 6개를 쓸 거야 지금. 그거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거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 마이너스로 부호만 바꾸면 돼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 다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자, 그 다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것도 부호만 바꾸면 되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의식의 흐름대로 풀고 있어. 그냥 외우면 돼. 선생님 2는 4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 안 하듯이 그냥 구구단처럼 암기하기 바래요. 그 다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수로 쓰는데 분자로 그대로 가요.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분자부터 먼저 가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다음 1 부호 반대로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덧셈 정리. 이거 뒤에도 뭐가 엄청 많은데 상하함수의 기초에서 요 정도까지 알아둬야 된다 이거. 헤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덧셈 정리 정도까지를 알아두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유용하게 써먹을 거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계산해 보면 사인 30분의 2분의 1, 코사인 이건 2분의 루트 2 더하기 코사인 2분의 루트 3 이거는 2분의 루트 2. 그래서 이게 4분의로 통분되고 루트 2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계산하면. 이런 것들 좀 계산할 줄 알면 도움이 될 거다. 됐죠? 자, 쌤, 각변환이랑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인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 맞아. 제일 기초 아닌가요? 아이 그래요. 그럼 지금 얘기한 거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오는 거지, 그지? 예, 맞아.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이게 탄젠트 제곱이 되죠. 얘는 1이 되고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되는데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뭐가 되냐면 시컨트 제곱이 되죠. 그냥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거 시컨트 제곱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 얘를 만약에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코사인 제곱 나누고 이게 사인 제곱 나누면 이게 1이 되고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코사인의 역수인 코시컨트 세타가 되고 이거는 사인 세타분의 이게 코탄젠트다.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고 이게 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이게 코시컨트 제곱 세타. 코시컨트를 CSC라고도 써요. CSC 이렇게. 요거 하나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얘기한 각변환 그거 어려워가지고 따로 한번 했었는데 그거까지 할게. 그러면 자 요거 알아둬야 되고 7번으로 상하함수 활용해서 각변환 그거 엄청 중요한데 너무 중요해. 그거 따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까먹고 있었네. 자 8번이라고 할게. 8번 그걸 이렇게 정의할게요.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성질이라고 할게요. 상하함수에서 이 각변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유롭게 안 돼. 아까 왜 이 각변환이 생기냐면 사인을 코를 끼워가지고 마이너스 90도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코사인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2분의 파이가 90도지.
그 정도의 위상차가 생긴다는 표현을 써요. 전문 용어로 위상차.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건데 외우면 돼요. 어떻게 외우느냐? 기억. 이 n이 짝수이면 안 바뀌어 아무것도. 위상차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90도만 2분의 파이라는 게 90도를 의미하잖아. 근데 그 90도가 짝수면 2배로 가잖아. 2배나 4배로 가면 위상차가 안 발생하는데 홀수로 가면 n이 홀수로 가. 90도로 가면 사인이 코사인으로 뒤집어진다는 거야. 위상이 바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돼. n이 짝수이면 사인은 그대로 사인으로 안 바뀌어요. 코사인도 그대로 코사인으로. 탄젠트도 그대로 탄젠트로 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근데 n이 홀수면 즉 2분의 파이만큼 움직이면 사인이 뭐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다시 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뀐다. 코탄젠트라는 게 탄젠트 분의 1을 말하는 거야. 자, 저렇게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디귿 부호 결정은 얼싸 타고 얼싸 안고 모두 다 플러스 1사분면에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이렇게 된다. 자, 심플하게 요것만 알고서 이걸 계산하는 거를 여러분들 좀 훈련을 시키면 참고로 이거 여러 번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방에서 자기가 상관함수 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이게 안 돼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의 값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거. 그러면 이게 매뉴얼대로 하면 돼. 이게 매뉴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맨 먼저 이걸 봐야 된다. 3이 홀수잖아. 홀수면 사인은 뭘로 바뀐다고? 코사인으로 바뀐다고. 그리고 여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6분의 파이만 여기다 쓴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부호는 어떻게 합니까? 부호는 요걸로 한다는 거야.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야. 2분의 3파이면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까지 갔어. 그렇지? 간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이제 마이너스 쓰이는가? 마이너스니까 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6분의 파이만큼 턴 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이 각이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동경이. 그러면 얘는 몇 도야 지금? 몇 사분면이야? 제 3사분면이지. 얼싸 타. 탄젠트만 플러스인 데 있는 거야. 탄젠트만 플러스인데 얘는 뭐야 지금? 사인이지. 주어진 거 기준으로 하는 거야. 주어진 게 지금 사인이야. 탄젠트만 플러스야. 그러니까 이 값은 음수란 거야. 그래서 부호를 마이너스 이렇게 달아주면 돼. 그러면 이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30도는 코사인 그래프를 머릿속에 생각해봐요. 이게 떨어지지 위에서부터. 30도가 위에 있지. 2분의 루트 3. 그 표 머릿속에 이렇게 나처럼 그림으로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 이게 잘 외워져. 위에서부터 떨어지니까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 이런 식으로. 사인은 올라가고. 답이 이렇게 돼. 하나만 더 해볼까?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 값을 구하라라고 문제가 탁 나왔다 쳐.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여기에 2가 안 보이지. 2가 안 보였다는 거는 약분된 거야. 왜? 얘가 짝수니까 약분됐겠지. 그래서 이게 짝수인 거야. 선생님 파이 앞에 있는 게 숫자 1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2분의 n 파이이기 때문에 얘랑 이렇게 약분이 됐다는 거니까 n이 짝수였던 거야. 그래서 짝수니까 얘는 뭐로 바뀌어? 바뀐 거 없어. 그냥 그대로 코사인 되고 이게 3분의 파이를 이대로 쓰면 돼. 얘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신경 안 쓰면 돼. 그 다음에 얘가 몇 사분면 각인가를 또 그래프를 그려본다는 거야. 그려보면 파이만큼 가. 2분의 파이, 파이 여기까지 왔어? 파이까지 온 다음에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는 거야. 이만큼. 그럼 몇 사분면? 또 얘는 뭐야? 3, 4분면에 있는 각이네. 그지? 그러면 을사, 타. 탄젠트만 플러스야. 탄젠트만 플러스인데 얘가 코사인 값이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63빌딩 생각해가 빨리빨리 머릿속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하면 된다. 됐죠? 또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자기가 지금 삼각함수 기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언급 안 한 거 있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하는 거. 내가 대본을 준비 안 했다는 거를 지금 증명한 거네. 머릿속에 지금 생각 안 나는 걸 얘기해줘가지고. 아 물론 이거 말고도 내 머릿속에 뭐 많이 있는데 그거 다 꺼내려면 이거 오늘 한 10시간 해야 돼 수업을. 삼각함수란 단어 자체도 한 몇 주에 걸쳐서 해야 될 걸 오늘 하루 만에 지금 압축해서 해주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 지금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외접원의 반지름 이용한 거. 예를 들면 이것도 덤으로 거기다 적어놔요. 4라지 R분의 ABC. 외접원 반지름 나오면 이렇게 구하고 내접원 반지름 나오면 2분의 스몰 R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두 개는 이거 외접원 반지름이 나왔을 때는 내접원 반지름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영어 단어 하나 외우고 안 외우고 차이니까. 선생님이 대학교 시험 칠 때 그 많이 나온 단어 중에 북이라는 단어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야? 북. 책이잖아. 동사로서 뜻이 있어. 이런 게 많이 나왔어. 선생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게 리저브라는 단어 뜻이 있어. 리저. 예약하다. 그지? 맞죠? 리저.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게 나왔어. 텔리폰이 뭐야? 명사죠. 전화. 이게 동사도 되더라. 아 이런 거. 이게 동사인지 몰랐어. 그냥 명사로만 있는 줄 알았어. 동사로서 콜하고 같은. 우리 때 3점짜리 주관식 문제가 있었는데 주관식에 써놓는 건데 동사 들어갈 자리인데 아무리 찾아도 동사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분명히 뭔가를 이렇게 전화하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텔리폰은 동사가 아니고 명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단 쓸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쓰고 말았는데 나중에 보기에 맞더라고요. 콜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얘기 왜 했지 지금 갑자기? 의식의 흐름에서 외접원 나오면 이렇게 4라지 R분의 ABC. 내접원 나오면 2분의 R의 A 더하기 B 더하기. 우리가 보통 더하는 게 곱하는 것보다는 작잖아 값이. 아 그래서 곱하는 거는 외접원. 외접원이 크잖아. 바깥에서 접하는 거니까. 내접원 안에서 접하는 거니까 작잖아. 더하는 거는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돼. 의식의 흐름. 됐지? 자 그러면 얼추 이제 한 것 같아. 여기서 빠진 거는 문제 풀면서 혹시 빠진 거에 대한 거는 개념 설명을 보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 쉬는 시간 또 한 번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준 문제를 1일 테스트 겸 그 문제 푸는 걸로 생각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쉬는 시간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을 위해서 때